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대두는 1949년생으로 전라남도 영암의 한 농촌 마을에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김대두의 집안은 논 4마시기와 밭 1000평 정도를 가진 빈농 가정이었는데, 김대두의 부모님은 장남 김대두를 도시의 명문 중학교로 유학 보내고 싶어 했죠. 장남만큼은 번듯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대두는 공부에 뜻이 없었고 시험에 떨어져 좋은 중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김대두를 광주로 보내어 재수까지 시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김대두는 집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돕다가 17살이 되던 해 불현듯 큰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와 목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학력에 농촌 출신, 키 16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인 그에게 사회벽은 높았죠. 김대두는 농방에 직공으로 취직해 일을 하다가 광주에서 양복점 직공으로 1년간 종사하고 그 후 5년 동안 전북 임실 등 각지를 떠돌며 막노동, 머슴살이, 품팔이 등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살았습니다. 1972년 11월에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한 달간 집에서 머물다 돈을 들고 서울로 향하죠. 도시 생활을 해본 김대두의 눈은 이미 높아져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큰 돈을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보증금 1만원에 월 3천원짜리 방을 얻은 김대두는 한동안 하는 일 없이 시내를 배회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점점 돈이 떨어지고 마지막 방편으로 군대라도 들어갈까 싶었지만 체격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무능과 열등감에 휩싸인 김대두는 이때부터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죠. 1973년 김대두는 폭력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후에 다시 폭력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전과자가 되었죠. 1975년 5월 17일 수원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대두는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전과자인 김대두를 채용하려 하지 않았고 친척과 친구들마저도 김대두를 전과자라고 냉대하며 기피했죠. 김대두는 무력감과 소외감에 빠지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대두는 불만을 살인으로 표출했죠. 1975년 8월 13일 복면을 쓴 채 무작정 모르는 집에 침입한 김대두는 잠에 섞인 62세 남편이 도망가려 하자 낫으로 찔러 죽이고 58세 아내는 절구대로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이때 김대두가 훔친 물건은 고작 플래시 한 개였죠. 첫 살인을 저지른 김대두는 목포역에서 순천행 기차를 탑니다. 이곳에서 김대두는 29살의 교도소 동기 김혜운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자연스레 함께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죠. 1975년 8월 19일 이들은 몽탄면 당우리의 마을을 지나다 한 구멍가게를 발견합니다. 돈이 꽤 있을 거라 예상하며 가게에 침입한 두 사람은 가게 주인과 그의 아내 그리고 7살짜리 손자를 살해하죠. 훗날 김대두는 경찰이 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느냐고 묻자 완전 범죄를 위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죽여야 한다고 말했죠. 당시 가게의 안방이불 위에는 현금 26,000원이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해 250원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이왕 이렇게 된 곳 돈이 많은 서울에서 크게 한탕 하자며 의기투합하게 되고 1975년 9월 7일 기차를 타고 상경하게 되죠.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서울에 도착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고 김대두는 혼자 범행을 이어갑니다. 이날 김대두는 동대문구 면목동의 뒷산에 있는 한 천막집에 침입합니다. 홀로 살고 있던 60대 남성을 살해하였는데 가난한 집이라 돈이 없었죠. 이후 누나 집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평택 미군 부대에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평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르죠. 이번 대상은 71세 할머니와 각각 7세와 5세였던 손자들 그리고 11세 손녀였습니다. 넷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김대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주로 올라가 일가족 3명을 살해했죠. 잇따라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김대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안양으로 갔다 시흥에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대상은 20대 후반의 여성과 그녀의 생후 3개월 된 딸이었죠. 이후 수원으로 향한 김대두는 10월 2일 우만동의 한 집에 침입해 30대 부부를 살해합니다. 다음날 오후 5시쯤에 모 골프장 인근에서 21살 캐디 여성을 숲속으로 끌고 가 강제 겁탈을 시도했는데 이때 때마침 지나가는 승용차를 향해 피해자 여성이 살려달라며 소리친 덕에 김대두는 산속으로 도망치게 되죠. 쉬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던 김대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23살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김대두는 같이 한탕 해보자는 말로 그 청년을 깨워서 사촌 매형집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이 청년은 현금 3,000원과 구두를 훔쳐 달아나 버립니다. 화가 난 김대두는 칼로 찌르고 돌로 쳐서 청년을 살해한 뒤 시체에서 청바지를 벗기고 지갑을 훔쳐 달아나죠. 10월 9일 오전 8시 30분쯤 김대두는 청년의 청바지를 한 세탁소에 맡깁니다. 청바지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김대두는 세탁소 주인에게 코피를 흘렸다는 말로 둘러대죠. 세탁소 주인은 피해 양이 너무 많다고 느껴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형사 2명은 세탁소에 잠복하여 김대두가 옷을 찾으러 오길 기다렸고 세탁소로 돌아온 김대두는 형사들로부터 불신 검문을 당하게 되죠. 김대두는 전날 친구와 싸우면서 바지에 코피를 흘린 것이라고 잡아댔으나 형사들은 김대두를 경찰서로 연행해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김대두가 묵고 있던 여인숙에서 피해자들의 도난품을 찾아낸 뒤 김대두를 근래 일어난 연쇄살인의 진범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결국 김대두는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고 이로써 55일 동안 이어졌던 광란의 살인극도 끝나게 됩니다. 검거된 김대두는 기자들 앞에서 남들보다 잘 살고 싶었는데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니 나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다. 남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불빛도 많은데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탄조로 말했죠. 현장 검증 때는 반성은커녕 껌을 씹으며 희죽대는 모습으로 공분을 사는가 하며 사형을 판결받은 김대두는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두의 사형 집행은 1975년 10월 7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김대두는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친다. 전과자들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시정됐으면 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한탕하겠다며 살인을 시작한 김대두가 55일 동안 살인 행각을 벌이며 갈취한 돈은 고작 26,800원에 불과했죠. 주로 외딴집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의 범행 목표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대두는 멍청한 사회 부적응자에다 사회적 약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 비겁하고 잔악무도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대두가 정말 연쇄 살인범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죠. 김대두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보통 사람의 감독 김봉환은 김대두를 교화하기 위해 감옥에 있는 김대두와 편지를 주고받았던 여성 집사를 만난 후로 김대두 사건이 조작된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김대두가 여성 집사에게 보내온 편지들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우선 편지가 모두 다른 필체로 쓰여 있었고 편지 내용에는 어려운 사자성어나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대두는 분명 학습 부진으로 초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했는데 편지의 문장 구사력과 어휘력이 지나치게 뛰어나다는 점이 이상했죠. 또한 김봉환 감독은 키 160cm에 몸무게 50kg이 안 되는 왜소한 체격의 김대두가 30-40대 부부들이 살해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김대두는 세탁소에 피 묻은 청바지를 맡겼다가 10월 9일에 검거되었죠. 이날부터 김대두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는데 김대두가 어떻게 하루 만에 17건의 범죄를 자백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 해도 당시 통신 상태로 경찰이 하루 만에 전국에 전화를 돌려 17건의 살인사건을 전부 확인하고 보도 자료까지 작성하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남았죠. 또한 현장 검증 때 김대두가 껌을 씹으며 희죽됐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김봉환 감독은 수사관이 시키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현장 검증을 하면서 껌을 씹는 게 가능할까? 누군가 극악한 살인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일부러 연출한 것은 아닐까? 1975년도 1년치 사회면을 훑어보면 빨갱이나 간첩검거, 사회정화, 살인마 검거, 사회정화 운동이 반복되는데 혹시 연쇄살인범 검거조차도 체제 단속의 일환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표창원은 이에 대해 검거 하루 만에 사건 전모를 밝힌다는 건 가능은 하겠으나 기적 같은 일이다. 감독님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인정한다기보다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대두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과연 김대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 사건에는 모종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죠. 이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어려우니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